처음 갑지 또 갑지 계속 갑목의 어떤 성향을 계속 가진다 이 말이야. 시공학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병화였다 이러면 나는 젊은 날에 나한테 카메라가 한번 왔다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 병화가 여기 떠 있기 때문에,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거죠. 멀리서 소식이 오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 달이 병신월이잖아요. 이상하게 멀리서 뭐가 자꾸 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멀리서 뭐가 없자. 인성이기 때문에 멀리서 뭐가 온다 이 말이야. 자, 셈은 좀 덜할 수도 있죠. 병화는 같은 병화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약하거든. 그래서 간지로도 지난달은 을미월이었잖아요. 자, 지난달에 을미월에 사건이 왜 많이 생기냐면 연주와 신축년인 연주와 제가 충미충을 하거든. 그럼 연하고 이게 월하고 부딪히고 야단이 났는 게야. 그러니까 지난달에 완전히 별로 안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게 안 좋았고. 자, 이번 달에는 지금 이게 병신월이 됐잖아요. 자, 병신월이 뭔가 큰 어떤 움직임이 마감이 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로 칼이 들어오는 거는 정유월이 되죠. 칼이 들어오는 게 정유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아마 다음 달이 되면 많이 진정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우리 이 사태들이 좀 빨리 풀리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걸 봐야 되고, 자, 똑같은 갑이라도 12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에 옮기냐에 따라서 팔자에 갑의 글자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하게 쓰일 수도 있고 경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 됐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옆에 있는 글자가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투쟁을 벌이기도 하여 유정하게 쓰일 수도 있고 무정하게 쓰일 수도 있다. 이처럼 명리학에서 근묘화실론의 이론은 명리학적 이론의 복잡한 논리에 틀을 담고 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글자와 조합하여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풀어야 하는 복잡한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천간이론 한번 봅시다. 자, 천간에 보세요. 갑을 병정. 그럼 목생화로 되죠. 어쨌든 목생화가 되잖아. 이거는 자, 천간은 원래 움직이는 것이고 지지는 고요히 있는 것이다. 천기가 집중되어서 지지에도 안정을 시켜주면 재화가 쉽다. 옛 고서에서 천간은 고요함을 끓이고 동하는 것을 기뻐하며 지지는 동하는 것을 끓이고 고요함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지지가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그것을 충하는 게 없게 되면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천간적 정신 요소로서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로서 시작적 관점에서 마음과 정신 사상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지지는 현실과 환경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마음과 정신과 사상의 의미를 자 보면 자, 1세에서 20세 갑에 대한 생각을 했고 을에 대한 생각을 했고 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변화하는 자, 지지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생각이고 밑에는 현실적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그거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생과 상극. 상생상극은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상생이란 목에서 화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의미하고 천간의 상생이란 자연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고 천간의 기운이 상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사상과 가치관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변화 쭉 자, 상생한다는 것은 이거죠. 이게 상생이잖아, 그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천간이 유기하다가 상생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 얘기는 대충 압니다. 자, 그대로 쭉 두고 자, 비견 한번 봅시다. 금묘화실로 비견을 한번 봅시다. 자, 비견은 천간의 비견과 지지자, 천간의 비견과 비견은 천간의 비견과 지지 비견이 완전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자, 천간 비견이 좋을까, 지지 비견이 좋을까? 어느 게 좋을까요? 천간이 좋아? 지지는 진짜 내 사회 활동하면서 톡 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난 청간비견도 싫어요. 나는 기기기잖아. 괴로워요. 내 하고 있으면 옆에 또 누가 체리잖아요. 진짜로 내가 그거 막걸리 집 하면 그 옆에가 막걸리 집 체린단 말이지. 누가 와서 요로 되죠. 자, 청간 비견은 요렇게 되면 이건 힘을 주진 않죠. 생각이 같은 거야. 근데 지지의 비견은 힘을 주죠. 힘을 주죠. 뿌리를 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지의 비견은 나를 신하게 강하게 만드는 어떤 힘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청간 비견과 지지 비견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청간의 비견은 협동, 분배, 분탈, 경쟁의 별로 보고 지지 비견은 근으로 보아서 주체성, 독립성, 주도적 활동의 별로 보인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게 좋습니까? 지지 비견이 더 낫다 이 말이야. 청간 비견보다. 자, 그래서 연간의 비견이란 연간의 비견이 있으면 연간에 여기에 비견이 있게 되면 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비견이란 부모의 이복 형제만은 어려서 경쟁하는 환경, 조부모의 덕을 부모가 나누어 가짐을 말하고 타인의 협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려는 가치관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청간 비견에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연간의 비견은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걸 그 안에서 지금 말로서 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간 비견은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복 형제, 부모의 이복 형제. 이거를 좀 따로 좀 보자. 나중에. 그렇지. 이모 중에서 아버지가 바람을 핀 거지. 아버지가 할배가 바람을 핀 거지. 이게 좀 했어. 이거를 좀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 내가 딱 이거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겠네. 이거는. 자, 연간을 해놓고 다 치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치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연간 비견은 이복 형제, 부모의 이복 형제만은 어려서 경쟁하는 환경, 조부모의 덕을 부모가 나누어 가짐을 말하고 타인의 협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려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 연지 비견은 어려서부터 자, 여기에 비견이 있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의지가 부모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의지, 자, 그 다음에 의지 형성, 사업이나 주도적 성향의 일의 성격을 가진 분야의 교육, 컨설팅 등을 말하고 조상을 복령할 일이 있음을 말한다. 연주에 근을 하였다는 것은 내가 조상의 에너지를 통해서 세력을 얻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얻는다 이 말이야. 이거는 내가 비견인데 비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는다 이 말로 여기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내가 조상의 에너지를 통해서 세력을 얻기 때문에 집안의 산소나 제사 같은 일들을 맡게 됨으로써 주고받는 소통을 하게 된다. 월간에 비견이 있다는 말은 월간에 여기에 비견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비견이 있다는 말은 부모의 덕을 놓고 형제와 나누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모의 덕을 형제와 나눈다는 것은 부모가 가진 것이 있다는 의미로도 바꾸어 해석해도 되고 또 학과 선택 과정이나 진로 결정이 공동의 이익이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을 하게 된다. 월지 비견은 근이 있다는 것이므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야에 진출하게 되며 학창 시절 배웠던 지식을 사용하는 것과 형제나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자립하며 부모의 에너지를 끌어 사용하는 것이니 부모 덕이 부족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여기에 비견이 있게 되면 부모 덕이 부족하다고 했죠. 월지 비견. 그래서 자, 월지 비견의 아이를 우리 아가 월지 비견을 놓잖아. 그럼 뭐라 해야 돼? 난 아가 월지 비견이면
야 놓고 내가 망하겠구나. 진짜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월지 비경급제. 어, 어. 아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월지 비경급제를 가지고 낳았잖아. 야 놓고 뭐가 안 되네. 그 케이스라고 전생에 왼수가 온 거지 내 자식으로. 어? 일찍 집을 나온 거 아이가. 어, 어. 자, 아니면 안 망했으면 원래 집이 없었던가.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생일이 잘못됐던가. 자, 요런 거는 그냥 물어보면 안 돼. 왜 물어보는 개인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요. 아예 못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묘한 게 있어요. 자기 판단이, 개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도 저 상담을 또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52에, 내일 내가 지금 타로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초 과정을 지금 한 서너 명 모아가 해달라 해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52살 되신 분인데, 그 결혼해서 바로 이혼을 한 거야. 자, 근데 사주가 경금일주인데 전수금이야. 자, 그럼 형제 부모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 부모가 이제 경금일주인데, 이제 경술생이야. 52살이거든. 그러면 이제 전수 비경급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부모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야. 부모 형제와. 그리고 결혼하자 바로 이혼을 해버려서 자식도 없어. 자,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 사실은. 자기는 너무나 그게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이제 사주를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주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서는. 벗어난 거지. 근데 자기는 그게 오히려 지금은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하고 또 같이 있는 게 나름으로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정말 생각이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혹시 많이 하게 된다니까. 자,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 그 정도 받아도 돼. 이런 거. 그렇지. 또 생일 틀렸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부모 덕이 부족할 수 있다. 일지에 비견이 있다는 것은 자립과 독립심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을 리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개인적 일에 치중하게 된다. 비견이란 형제나 가족이니 상대방보다는 늘 항상 우위에 있는 입장이라고 마음이어서 배우자를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배우자와 타협을 하려는 마음이다. 자, 그런데 일지 비견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 이제 기토일주 같은 게 김이나 기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기 근이 분명히 배우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자꾸만 뭘 구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 근데 제가 일지비견들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일지비견들은 제가 계속 강의할 때 지를 좋아해. 자기를 좋아해. 자기 애가 엄청 강해. 무조건 지부터 뭔지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진짜 자기 애가 강해. 그게 좋은 말로 이제 그게 주체성인데,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억수로 강하다 이 말이야. 일지비견이 이제 막, 자,
미토의 비견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나 미토기 때문에 활동성을 의미하게 되겠죠.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어떤 자리를 의미하게 되고, 축토 같은 경우는 약간 웅크리고 저장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어떤 배우자 자리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인목이라면 일지가 이제 비견이 갑인이라면 힘이 있어요. 배우자가 같이. 을묘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는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배우자도 같이 활동을 해요. 요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경쟁자이면서 또 의지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또 그러면서 또 어쩌면 이혼을 해버릴 수도 있는 일지비견도 그게 있거든요. 일지비견만으로 사실은 천지동이잖아요. 일지비견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죠, 사실은. 자, 그런 게 됩니다. 그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시기 그다음에 자, 시간 비견입니다. 자, 시간에 비견이 있다고 하면 공동 투자를 통하여 미래 이익을 사람들과 배분하겠다는 시기이며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과 손잡고 일하게 되고 말년에 내 재산을 자식에게 배분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지에 특히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자식한테 먼저 증여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내 죽을 때까지 내 죽거든 가져가라. 요렇게 자, 증여를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지에 비견이 있다고 하면 자식의 에너지를 빌려 쓰는 것이니 중륜 이후에 자식의 의지에서 일을 함께 도모하고 말년에 친구와 교우적인 정진이나 자, 어쨌든 또 여기에 뭔가 비견, 미토나 축토가 있다 하면 자, 나이가 들어서 비견이랑 막 어울린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친구들과 같이 재미나게 살아간다. 그래서 시에 사실은 식상과 비견이 있는 경우에는 식상은 나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심취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활동성도 커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지고 그렇게 돼요. 비견하고. 그렇지. 상관은 진짜 그러잖아요. 인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배우거나 무용을 하거나 춤추러 가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러 가거나 그렇게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식상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배출구를 의미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걸 상당히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다 할 말 다 하고 산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식상이 상당히 좋은 형태예요. 시지에. 자, 그다음에 자, 말년에 친구와 교우관계 증진이나 형제와 손잡게 된다. 말년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복지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리고 외부적 모양이나 친목 행위를 좋아하고 미래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결정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겁재. 자, 겁재는 정신적으로 큰 야망과 편향적인 이권의 다툼을 말한다. 천관의 겁재는 뺏고 뺏기는 편향적인 이권의 다툼이었다는 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크게 뺏거나 뺏긴다는 의미가 있다. 지지의 겁재는 큰 세력을 얻기 위한 야심을 말하고 자체로도 근을 이루지만 비견과 다른 것이 모든 세력을 통합하고 한 방에 최고가 되기 위한 야망의 별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 멀지 겁재라며 우리 집에도 겁재가 계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연간에 겁재가 임하면 대재를 꿈꾸는 사람이다. 큰 돈이 오가는 건설, 건축, 부동산, 큰 사업 등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이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경매, 입찰, 증권, 경마, 스포츠 등 경쟁이 많은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강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 교우관계가 많고 그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버지 시대의 편향적인
일반적인 제사 분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는 하는 것과 있었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다 차지하든 다른 분이 다 차지하든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 연간에 겁제가 있다는 것은 자, 공평치 못해. 근데 하지만 누군가 싹쓸이 했어. 요런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한방 요런 거 있고 우두머리 기질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연지급제는 양인살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변 세력을 흡수 통일한다. 주변 세력을 규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공부, 스포츠, 사교 등 여러 형태를 통하여 그 분야의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넓은 교우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넓혀간다. 어린 시절에 골목대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깡패로만 오인할 것 같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급제의 인성이 약한 가운데 병관을 만나면 정말 자, 겁제가 있고 자, 우리 겁제에 그다음에 자, 겁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관이라는 게 우리가 간목이 관이거든. 자, 기토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 그다음에 겁제가 무토가 되거든요. 그죠? 무토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인성이 뭐가 되냐면 병화가 되거든. 그죠? 자, 요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겁제가 인성을 잘 만나면 이거 화생토 되죠. 화생토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관이 겁제를 제어한다는 말은 목극토를 해버리죠. 관이 겁제를 제어하게 되면 이 겁제가 겁제 역할을 잘 안 하고 컨트롤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완전히 날뛰는 형태가 안 되고 그렇게 되고, 또는 아무리 겁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인성으로서 잘 조율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 도둑놈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해서는 해야 돼라는 어떤 명확한 선을 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덜해진다 이 말입니다. 요 말에 대한 설명이. 자, 그래서 겁제가 인성이 약한 가운데 이게 없고 인성이 없고 관만 있게 되면 보세요. 인성이 없고 인성이 약한 가운데 병간을 만나면 정말 깡패 두목의 길로 가게 된다.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온 재산 싸움이 생길 수도 있다. 월간에 겁제가 임하면 부모의 덕을 뺏긴다는, 이게 확실합니다. 뺏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입장에서 겁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겁제가 있어서 뺏긴다는 의미로서 해석해야 한다. 비견은 형제 덕을 나누는 것으로서 겁제는 일반적인 분탈을 말한다. 학문성은 모양이 큰 재물이 오가거나 사람들의 경쟁하는 분야의 학문을 쫓게 되고 연애나 결혼 과정에서 쟁탈전이 벌어진다. 쟁탈전이란, 자, 그러니까 월지겁제는 뭐야? 배우자 인연이나 덕에서 배실은 일이 생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자, 그래서 쟁탈전이란 결혼할 이성이 뺏기고 또 상대방이 결혼할 이성이 뺏어 만나면 이렇게 됐다 그 말. 자, 이거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월지에 겁제가 있으면 이거 자체로도 양인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학창시절 자신의 세력을 흡수 통일하니 친구들 사이의 대장이고 리더가 된다. 월은 자신의 학문성과 미래의 기틀을 정보하고 닦아나는 과정이므로 그 시절이다. 겁제가 월간에 있는 것은 크게 한 방 먹을 보는 마음이지만 지지에 있다는 것은 수단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권력적인 분야, 어력적인 분야, 공학 등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일에 살성이 있는 분야를 전공으로 삼고 인생의 깃털로 삼게 된다. 양인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월지 간지의 성체 여부와 월지와 일지의 소통에 따라서 부모덕이 있고 없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모덕이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겁재가 있으면 자신의 몸이 살성을 갖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지는 중년 이후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공과 상관없이 중년에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를 말한다. 중년의 직업성이 권력적인 분야, 의료적인 분야, 공학 등 무서운 것, 위험한 것을 다루는 것을 말하며 중년의 세력의 이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큰 이권, 재물, 큰 명예, 세력을 통해서 한 방을 이루려는 마음을 말한다. 일지의 근을 이루고 있으니 부인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위안받으려는 심리가 강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착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부인을 자기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이루는데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바란다. 바라는 게 엄청 많아져요. 비견도 그래.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양인이기 때문에 그게 크지. 그렇지. 나는 뭐 일찍은 어지래요. 기질은 강하지 않나요? 그거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강하다기보다는 근데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보면 약간 회의적이더라. 뭐? 회의적이 좀 회의적. 회의적. 무슨 일준데요? 끌면 얼마를 주는데 왜 회의적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 어릴 때 공부를 참 잘했다. 야란다. 그 정인이 있거든요. 응. 근데 공부도 참 잘했는데 응. 그 집안에서 엄마가 진짜 업어서 키우고 이런 하는데도 아버지 이제 그 집안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막내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네 이래가지고 애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거라. 그래 그게 항상 장애가 말이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요. 아들인데도. 그게 아들인데 아들이 많아요. 막내는 막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항상 한을 삶아서 그런지 굉장히 회의적이고 모든인데 나는 잘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래도 그걸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관이 약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있구만 관이. 응. 자, 대체적으로 저 을묘들이 저 경우가 인성 있고 재성 있고 지금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도 조교는 이제 그래도 오해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야 그 부인도 오해는 다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러 되면 잘 살아요. 이제 애가 아들이 자, 오행이 골고루 있으니까 뒤에가. 자, 그 다음에 시간에 겁재가 있으면 자식의 대의의 재산 분탈을 의미하게 된다. 말년의 편향적 재산 분탈이나 자식으로 인한 금전 소모 지출을 말한다. 또 대외적 여가, 모임, 후생인이 말년의 환경에서 재물이나 금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희사 활동을 많음을 의미하게 된다. 모양으로 보면 내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안 좋게 평가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해라 이 말이죠. 그 시간에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많이 해라 이 말이죠. 희사나 봉사는 후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귀한 후손을 두게 만든다. 시지에 겁재가 있으면 미래적 환경에서 세력이나 의지를 말한다. 대외적 환경이라 먼 곳, 외국,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를 말하며 여가, 취미 모임 등에서 생겨난 인간관계를 통하여 세력을 넓혀가거나 의지해 나가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말년에 자식이 마련해 준 사업이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이리 보면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겁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것도 겁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대한 얘기도 지금 여기에서 좀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른 장소 또 다른 곳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자 시직업제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어쨌든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희사를 많이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요렇게 우선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먼 곳, 외국,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요런 거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간의 거는, 자, 자식의 대의, 재산 분탈을 의미한다고 또 나와 있죠. 시지가, 시간으로 치면은. 그리고,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시간급제는. 자, 그리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까지 다음에 이제 식신하고 하면 다음 주에 요거는 이제 거의 될 것 같거든요. 요걸 좀 정리를 해서